저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무늬만 탈중앙화를 외치는 그런 기업들이었다. 그런데 투자자들 또는 일부 소액 개미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않고 그냥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그 닷컴 버블 붕괴 후에 그 아마존 주가가 1174배 상승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 요런 환경에 조금 이렇게 같이 오버랩 해가지고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아마존 주가 1174배 상승한 것처럼 그런 웹3 기업들이라든지 산업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도 쇼핑몰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존은 분명히 성공한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아마존의 뭐 원스톱 결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웹3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될까? 어떤 포인트로 봐야 옥석을 가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법제도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부 정보는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통제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가 엉뚱한 짓을 하면 이제 피해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런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 말고 거래소 자체도 탈중앙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내부 정보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래소에서 단타 매수매도 하는 게 바쁘니까 저건 신경 안 썼죠. 관심이 없으니까 돈이 안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FTX 사태가 나고 나서 사실은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이동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이제 이러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로 웹3가 될까요? 네. 블록체인 그게 진짜 유망한가요? 뭐 지금 코인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해봤자 안 믿어주시잖아요. 교수님 원래 블록체인 연구하시고 하니까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뭐 보통 이제 그런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예를 들 때 제가 이런 기업도 벌써 강연 갔다 왔고 거기는 뭐 회장님도 오셨고 이랬습니다. 그 실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지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뭐 하버드라든가 MIT, 스탠포드, UC 버클리 이런 모든 대학에서 이미 블록체인, 네. NFT, 웹3 강연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강연이 아예 열려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가르친다는 이런 학교들이 미래가 그냥 단순 어떤 거품인 기술을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냐고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명 대학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대학에서 가르친다고 다 그게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게 이제 블록체인형 사고라는 게 이제 뭐냐면 아까 그 협동조합이라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블록체인을 잘 적용한 기업일수록 협동조합하고 굉장히 유사해야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적 사고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는 협동조합의 철학을 잘 계승한 네. 그런 회사인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걸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 하면 구성원들이 발언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나? 그럼 구성원들한테 이익 공유는 어느 정도 되나? 구성원들한테 정보는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투자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블록체인의 본질, 협동조합이라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코인이 오른데 저기는 이자를 20%나 준대. 이것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철학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협동조합 관점에서 그걸 계속 기업을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어떤 웹3 시대에 어떤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할 때는 사실은 투자자로서도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늘어납니다. 네. 뭐냐면 예를 들어 블록체인 본질을 잘 이해하면 옛날에는 그냥 돈 넣고 코인 사고 이거 오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우버를 협동조합 모델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라주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의견 개진을 해서 블록체인판 우버 서비스가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게끔 의견 개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그 어떤 공유 차량 모델, 공유 차량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췄을 때 블록체인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개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웹 2.0 시대 플랫폼 기업은 룰은 플랫폼 기업이 만듭니다. 이익을 일부 나눠주려는 시도를 하죠. 웹 3.0 시대에서는 룰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도 나눠 갖는 거죠. 그 룰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어가지고 역시 그래서 웹 2.0, 3.0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그런 개선보다는 진짜 혁신에 가까운 그런 개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웹 3.0 정신에 맞게끔 만든다. 그러면 야, 우리는 그럼 크리에이터한테 수수료를 얼마나 줄까?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많이 줍시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업을 좀 잘 아셔서 그렇게 하면 이건 망하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뭐가 되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수수료를 정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토론이 막 겹쳐지면서 이게 중재가 돼서 어떤 수익률, 수수료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유튜브에 요새는 뭐 먹방 콘텐츠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많은 이용자들이 보긴 보는데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의견들도 막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뭐 한 달 동안은 이런 정책으로 한번 동영상을 운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모든 룰을 본인들이 만드는 유튜브가 성공할지 아니면 이런 룰 자체도 의견을 크리에이터들이 개진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성공할지는 네. 이제 가봐야 된다는 거죠. 와, 이 거버넌스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엄청난 역량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많이 해야 된다는 되는 거죠. 거고.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까 이거는 대세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새 회사들이 어떤 거 얘기 많이 합니까? ESG 경영 얘기 많이 하죠. 지가 거버넌스거든요. 그 거버넌스가 소비자들의 의견 많이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를 꼭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책에서는 사실은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네. 뭐 웹3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소 기술은 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메타버스 얘기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런데 다른 책과 특히 더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웹3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환경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는 법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법은 어떻게 바뀔까? 그럼 이제 사실 우리 애기가 법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야, 너 일반적인 법 말고 아이고. 이런 쪽으로 너를 야. 특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 5년만 하면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 이 책에는 이제 커뮤니티와 관련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건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구성하고 관리하고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책과는 어떤 차별화되는 것이 웹3와 관련해서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그렇게 뭐 법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마다 전문가가 또 다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 또 관심 있는 게 아무래도 비트코인하고 대표적인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네. 투자에 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웹 3.0 시대가 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만 할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새 시기에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자산도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래도 코인 중에서는 꽤 안정적인 유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시스템 주변 환경을 갖춰놓은 코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영원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뭐 웹3 다 빼고, 그냥 코인만 놓고 딱 말씀드리면, 코인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코인을 딱 뜯어봤을 때,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그냥 무늬만 코인이 있어요. 무늬만 코인이라는 건, 네. 그냥 여러분들 이제 백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백서에서 코인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마일리지 포인트 어.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무늬만 네. 코인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하셨다. 음. 그런데 그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다. 음. 그러면 내가 소위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산 이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냐? 지금 비트코인이다. 그럼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하면 모든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업데이트 할까 말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상이 찬성해줘야 글로 가거든요. 네. 그럼 내 코인은 이게 업데이트를 할 때 저 뭐 어느 회사에서 찍어낸다는데 얘들이 그냥 마음대로 프로그램 바꿔서 하는 건지 우리가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물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무슨 스마트 컨트랙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 갖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산 요 코인이 이 코인을 갖고 어디다가 활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많은 데서 얘기하기를 이런데 쓸 예정입니다.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정이라는 거지 지금 쓰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코인들은 사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위험한 거고. 그렇죠. 뭐 보여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이런 코인들이 있으면 이런 코인들은 사실은 빨리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요. 이 웹 3.0, 웹3 이코노미랑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크리에이터의 어떤 발언권도 세지고 그리고 이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익을 나눠주는데 그걸 달러로 나눠줄 건지 원화로 나눠줄 건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협동조합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협동조합 원들이 원하는 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뭐랑 똑같냐면 우리 싸이월드라는 커뮤니티에서 토토리 썼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그냥.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걸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A라는 협동조합과 B라는 협동조합들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네. 얘네들이 서로 합쳐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중간에 어떤 기초통화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블록체인, 하나의 단일화된 커뮤니티가 세상을 다 석권할 거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봅니다. 협동조합들이 대형 커뮤니티 단위로 존재할 거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들이 서로 연계하고 조합원들은 여길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 활동들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동시켜주는 거. 어. 즉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연동시켜주는 그런 기술만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 싱글 체인 네트워크랑 멀티 체인. 그렇죠. 우리가 보통 브릿지라고 그래서 아, 네. 체인과 체인을 연결시켜준다. 아,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게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그래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건 당신들이 해. 네. 우리는 연결시켜주는 기술에만 집중할게.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웹3로 가는 건 대세고 대세고. 그 웹3로 갈 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게 될 텐데 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럼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지금 벌써 얘기하면서 그래 브릿지라는 기술도 필요하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제 또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요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은 그 웹3로 가니까 어떤 요소 기술들이 필요할까? 이걸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코인. 어떤 코인이 얼마나 오른데 아, 이 코인은 그냥 어떤 대기업이 만들었대. 그냥 이런 것만 보시는 거예요. 웹3라는 어떤 큰 그림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엄청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세계 최고의 대학들 하버드, 뭐 스탠포드, MIT 국내 대학은 혹시 어떤가요? 지금 그런 과정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진 않은가요? 지금 고려대학교 제가 속한 정보보호대학원과 네. 고려대학교는 경영대학에 네. 16주 한 학기 강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카이스트에서도 어, 정기적으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당연하시고요. 있고요.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참 그 투자 환경 요것만 보면은 진짜 다 망할 것 같고 이거 다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이제 그 저변에서는 이미 다 플레이어들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비온 뒤에 또 땅이 굳어지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유튜버란 직업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다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유튜버가 조금 일찍 됐으면 어땠을까? 내가 유튜브란 기업에 좀 일찍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그러게요. 그게 왜 공부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요새 TV 드라마 중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 막내 아들 얘기 있지 네, 않습니까? 아마존. 그렇죠. 네. 그거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때 왔을 때 하고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네. 것 같아요.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래서 어떤 뭐 블록체인, 뭐 NFT, 코인 이런 어떤 조그만 거를 어떤 그 조그만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웹3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네. 그럼 웹3라는 게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찾아가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그러면 될- 많은 투자처들이 생길 겁니다. 투자도 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크리에이터가 웹 3.0 시대의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어떤 걸 만들기만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경영 능력도 겸비한 그런 크리에이터가 훨씬 더 대접받을 겁니다. 야,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유, 교수님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의 저자이신 김승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